나 완전 쫄보였어. 자, 우리 시끄러. 수특 130쪽 할 거야. 수특 130쪽 할 거고요. 어디 뭐? 간슬개는 없어요. 지금 빠진 부분 좀 채우려고. 자, 130쪽 갈 거고, 요거는 이제 뭐가 할 거냐면, EBS에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데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옛날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 사대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요, 자연에 가서 은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벼슬길에 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그 다음에 은거하여 자연 속에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벼슬길에 올라가서 뭐 임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도 있고,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느끼면 어떻겠어? 에라이 씨 안 해 하고 도망가서 자연 속에서 은거해서 뭐야 안빈낙도하는 삶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 사대부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야.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지금 뭐냐면 요 설생전입니다. 설생전. 그래서 요 놈을 조금 아껴놨는데 간슬기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우리가 더 다루질 못해서 6월 평가원이 가까워지니까 채워야 하니까 빨리 하는 거야. 자, 일단 설생이 긍정적인 대상으로 나오겠죠? 설생전이니까 설생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서동현 저 또 바보짓 한다. 야, 너는 서동현 넌 손글씨 샀는데 왜 그냥 와? 그래. 얘는 뭐지? 자, 그래서 요 놈은 설생전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보인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은요, 어떤 모습도 있냐면 마치 기행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연을 즐기러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 어디냐면 청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파리. 청파리는요, 지금 현재로 하면 용산구에 있대요. 나는 못 가봤는데 청파동이라고 있대요. 어쨌든 간에 현실의 공간입니다. 자, 이 청파리라는 공간에서 속세의 공간이기 때문에 세모를 친 겁니다. 설생이 무슨 일이 있냐면 개축옥사를 당합니다. 개축옥사. 개축년에 사람들이 많이 시련을 당했죠. 이거 누구 때냐면 광해군 때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죠. 어린 아들을. 근데 광해군이 일단 임금의 자리에 왔는데 얘는 서자 출신이잖아. 근데 임목대비가 아이를 낳아요. 영창대군. 조그만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경제를 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영창대군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서자지만 엄마를 죽인 셈이지. 그치? 물론 어쨌든 엄마를 죽였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막 반대를 했잖아. 그때 반대하는 놈 싹 처리하는 게 개축옥사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벼슬길에 가서 살 거냐 아니면 현실이 들어오니까 자연 속에서 은거할 거냐, 이 두 개의 삶이 있겠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설생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친구가 나옵니다. 설생의 친구겠죠. 일단 설생전이니까 설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설생을 어떻게 써? 아니 이런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현실을 떠나야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자연에 은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른 선택의 삶을 삽니다. 맞다. 아니 부모를 죽이는 건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나는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너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자연에 은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면 현실과 타협해. 난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친구는 현실과 타협해서 관직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생은 자연에 은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합니다.
친구가 지금 뭐가 되냐면 관찰사가 됩니다.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는 뭐가 되냐면 관찰사가 됩니다. 관찰사가 돼요. 그러니까 관직에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누구와 우연히 만나겠어요? 친구. 그죠? 설생이죠. 설생과 우연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도지사가 되니까 이 친구가 호수에 가서 좀 재밌게 좀 놀까 하고 갔는데 우연히 걔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같이 존재하니까 세모치기도 그렇고 동그라미도 치기 그래서 아무렇게도 그냥 내비뒀어요. 둘이 친구였으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회포를 풀겠죠. 술도 한잔하고 그간의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설생이 야, 여기서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우리 집 한번 가볼까? 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책에 보시면 중략 부분 바로 밑에 보면 회룡굴이라고 나와요. 회룡굴에 가자고 합니다. 설생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자연 속이겠죠? 자연에 은거하고 있던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어떻게 써요? 이제 설생의 이상 공간이겠죠? 여기는 바로 뭐야? 바로 탈속의 공간이겠죠. 탈속의 공간에 왔더니 친구가 놀랍니다. 이게 자연이 좋다는 건 내가 알긴 알았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 봤더니 집도 막 100채, 200채가 가득 있고요. 너무 잘 사는 거야. 부러워요. 자연에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은거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처럼 부자는 처음 봤다. 와, 대단한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생이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저기 지리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항상 여기를 찾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생과 친구는 헤어집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서울에 오면 내가 대접 좀 할게 라고 합니다. 알겠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가냐면 서울로 옵니다. 조선시대 말이니까 한양이라고 한 집도 한데 서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인간 속세의 공간이니까 세모겠죠? 자, 설생이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친구가 입니다. 근데 친구는 지금 뭐 하냐면 관직이 더 올라갔어요. 아까 관찰사라는 관직이었는데요. 이제는 뭐냐면 2조 판서가 됩니다. 2조 판서가 되면 거의 뭐 서열 3위 정도? 영의정 밑으로 서열 3위 정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설생에게 뭐 하냐면 관직을 제안합니다. 자기 친구니까. 그랬더니 설생이 뭐 이런 내가 지금 관직 못 가져서 내가 안 달라는 사람이냐 그래서 거부합니다. 기분이 좀 나빠져요. 이런 썩을 놈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조 판서가 된 이 친구가 친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지 말고 관직에 올라가자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어딜 가냐면 얘의 집인 회룡굴로 갑니다. 골이 아니야 굴. 회룡굴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공간이니까 탈속의 공간이니까 동그라미겠죠. 그런데 설생이 여기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여기는 설생이 떠나고 나서 폐허가 됩니다. 다 처리했고요. 그 다음 뭐 있어? 설생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설생이 간 곳을 모릅니다. 아이고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좀 비슷하냐면 열린 결말. 그죠? 결말이 딱 부러지게 어떻게 안 나오고 독자에게 상상을 유도하는 자, 해볼게요. 자, 이 글에서는 누구를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설생전이니까 당연히 설생을 긍정적으로 하고요. 현실과 이런 타협한 친구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얘가 긍정이었고요. 자, 그러면 슬쩍 한번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내기가 너무 좋은 거라 아끼고 아꼈구나. 그럼 우리 열린 결말 구조 있었던 거 뭐 하나 대표적인 거 기억나는 거 있냐? 열린 결말 구조가 있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이거?
이거 박지원 작품에서 열린 결말 하나 있었죠? 뭐 있었지? 양반장.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왜 했냐면 박지원의 수레제도 할 때 보시면 조선 사회가 유통이 취약한 유통 구조 때문에 막 난리 나잖아. 그래서 수레를 놔야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취약한 유통 구조를 비판하는 박지원 작품의 또 다른 소설을 알려줬었잖아. 그때 연결했었습니다. 뭐야? 무슨 작품이야? 취약한 유통 구조를 비판했던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사대부에 대한 비판도 했죠. 변산에 도둑놈들이 많은데 그걸 해결을 못했잖아. 근데 얘 혼자 다이렉트로 다 해결해버리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빈섬에 들어가잖아. 뭐야 이게? 이라이씨! 얘가 양반전이죠. 양반전. 아유, 양반전 너 때문에 허생전이죠. 얘 때문에. 자, 허생전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있어요? 허생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와요? 누가 오지? 조선에서 누가 오지? 신하가 오잖아. 와서 어떻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시사 3책을 주죠. 3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하잖아. 그죠? 뭐였냐면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하겠냐? 못합니다. 그럼 청과 교류하겠느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를 좋아한다니 명나라와 도움을 주겠느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완대장이구나. 이완대장이 바깥으로 도망가죠. 그때 어떻게 해서 다시 다음날 이완대장이 왔더니 허생이 사라졌죠. 없어졌죠. 그 열린 결말이었잖아. 인간탱이들 봐라. 이것도 모른 척하네. 여기 살짝 해볼게요. 자, 허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완대장이라는 애가 있었죠. 얘네 둘이가 갈등을 했죠. 근데 허생이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고 이완대장이 부정적인 속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허생은요, 실리 중심입니다. 청과 교류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자 이거였고요. 실리 중심, 실생활에 유익하다, 이용후생이죠. 이용후생의 마음을 가졌다면 얘는 어떻게 써? 양반이 어떻게 청나라처럼 머리를 빡빡 깠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명분을 중시하죠. 명분을 중시해요. 그래서 허생이 칼춤을 추죠. 이완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러고도 조선의 신하라고 할 수 있냐? 막 죽이려 했더니 이완이 도망가죠. 다음날 왔더니 어떻게 왔어? 허생이 어디로 간지 몰랐죠? 그죠? 허생이 간 곳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써? 얘도 열린 결말이었죠. 야, 이것들 모른 척해서 이거. 자. 다음. 승현이 이거 받았던가? 새 교재? 받았어?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 너 지금. 너 가방 안 열어보지, 너 이거. 받았다? 받았어? 안 받았어? 자, 잡히겠죠? 슬쩍 볼게요. 자, 우리가 체크할 것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된다는 건 체크. 자, 청파리 세모 칠게요. 청파리가 지금의 용산구에 청파동이라고 있답니다. 안 가봤습니다. 저 용산구 이제 싫어해요. 그 다음에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네입니다. 동리는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설생 동그라미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자로서 아주 좋은 놈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광해군 말에 개축 옥사가 일어나자 했죠. 임목대비 폐위 사건, 영창대군을 죽이죠.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셈이니까. 물론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배 아파서 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엄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 삼강오륜이 무너졌다 해서 선비들이 난리가 납니다. 속설을 떠나 은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에다 세모 칠게요. 그리고 위에 설생과 대조 표시를 해야겠죠. 설생은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사람이었고요. 친구는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입니다.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관계한 마음, 비분 관계의 그 관계,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득득 흘렸습니다. 왜 관계한 마음이 있었냐면 부모를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 어떤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은거하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은거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원칙적으로는 동조하는 겁니다. 나 너와 생각이 같아. 지금 근데 거기 빠진 말 굳이 쓰자면 다만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현실과 타협했다라는 얘기네.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졌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 이제 광해군이 내려가고 인조가 올라왔어요.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갑술년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네요. 그죠? 관찰사가 돼서 이제 영랑호에서 좀 노는 겁니다. 영랑호는 속초라네. 어디지? 영월 근처인가 어디 있대요. 그 다음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동을 할 길이 없던 설생이었습니다. 이런 게 고전소설에 나오는 우연성이죠. 그죠? 하필이면 딱 만났네? 우연성. 관찰사는 이게 친구죠.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근황은 요 사이의 형편, 요즘 어떠니?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양양부,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인가 봐요.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한 60리니까 한 20km에서 30km 사이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 데 산다네. 회룡굴 동그라미. 이게 나름대로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허생전에서는 바로 빈섬입니다. 빈섬.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세사람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 길일이고 운 좋은 날이고 시절도 좋게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왔다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바람이 쏜살같이 움직여서 배가 움직였대요. 그래서 어디로? 회룡굴 쪽으로 쓱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야야,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멀잖아. 땅으로 걸어가면 한 수십 리쯤 될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니까 한나절 6시간의 반이니까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네.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답니다.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고 했으니까 한번 들러주면 하네.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대문자 A가 크게 묶여있는 건 회룡굴을 소개하는 지점입니다. 회룡굴이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속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이 얘기를 길게 할 겁니다. 대문자 A는 회룡굴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적 사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에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관찰사는 말과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갔습니다.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고요.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는 소리가 메아리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 한번 줄 한번 딱 칠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벼랑도 줄쳐볼게요. 얘들은 뭐야?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좋은 의미로 쓰였네. 다시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하고 그 앞에 있는 벼랑은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쓰였으니까 다른 어떤 시가 나온다면 긍정으로 해석해 줍니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쓰였습니다. 문 앞으로는 들길이 굴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벼랑의 벌어진 곳을 지나 칡덩굴을 붙잡고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습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채가 들어올 만한 곳이고요. 집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토지도 비옥했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상세계겠죠. 이상공간.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무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도 많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줄 쳐볼게요. 아마도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누가? 관찰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고전소설의 특이한 점인데 고전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쥐가 그냥 주주주주 설명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관찰사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 평가에서 잘 나오는 말이 뭐냐면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그 특정 인물은 관찰사겠죠?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채소 담아라.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담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과는 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조화롭다란 얘기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산봉우리와 수석이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과 사랑스러웠고 볼만하여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의 변화무쌍하여 그러니까 자연의 경치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A 패스.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의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니 산수가 맑고 귀한 곳에 사는 거야 뭐 운자들이 본래 그랬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 속 은거하는 건 내가 익히 알았는데 자연 속 은거하는 사람이 부자야? 우와 대단한데 부러워하는 거네요. 설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마 논일며 오가는 곳이 어디 여기뿐인 줄 알아? 세상에 벗어나 살게 된 이유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여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서쪽으로는 동그라미 칠게요. 속리산, 그 밑으로 가면 묘향산, 그 옆으로 가면 가야산, 또 옆으로 가면 지리산. 이게 다 뭐야? 나름대로의 이상적 공간이겠죠. 회룡굴 같은 곳입니다. 넘었어. 우리나라 산 중에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다 가봤다네. 그러나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실증이 나면 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며 산다네.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에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나 더한 곳이 여러 군데나 있다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관찰사는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탄식했습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서울로 다시 찾아와 주게나.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습니다. 관찰사는 마침 이조판서로 올라갔네요. 이조판서로 있었는데 설생의 벼슬을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에 곳에 다시 가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됐고요. 설생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라고서 열린 결말의 구조로 땅 끝났네요. 좋아. 얘는 여러 가지 산을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작년에 아마 EBS에서 이런 비슷한 작품이 하나 나와서 그 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요 놈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 설생전과 유사한 걸 찾아볼게요. 자, 우선 뭐 하냐면 자연의 은거했죠? 그러니까 세상과 융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에 은거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산을 지금 돌아다녔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유람했다에다 초점을 둬볼게요. 특히 산입니다. 산을. 요게 작년 EBS에 한번 나왔어요. 이런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이긴 한데, 자, 얘는 누구냐면 실존 인물 김홍연이라는 애를 설명합니다. 김홍연. 실존 인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김홍연을 속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를 왈자라고 합니다. 왈자 김홍연이야. 왈자. 왈자는 현대말로 하면 어느 정도일까? 양아치 정도? 아이 양아치 새끼. 뭐 요런 정도 현대말로 한다면 요런 정도이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런 허랑방탕한 놈. 허랑방탕한 놈을 왈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왈자라는 말 자체가 세모니까 김홍연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세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홍연이라는 놈, 왈자 김홍연은 어떤 놈이냐? 얘는 무사로 합격합니다. 무사로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덩치도 크고요.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무사로서의 관직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개성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개성의 인맥이 막 닿지 않았나 봐. 그래서 그럴 바엔 안 해, 씨. 그래서 얘가 바로 벼슬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래서 돈을 물 쓰듯 합니다. 물 쓰듯 돈을 막 써댑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방탕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진귀한 것들은 다 모읍니다. 돈도 많으니까 진귀한 것을 모아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요 다 가져옵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천박한 부자의 모습, 천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얘가 진귀한 것은 예술을 알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 나 훌륭하지? 나 대단하지? 나 좀 알아봐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모으는 애입니다. 좋은 의미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산에 오릅니다. 아주 멋진 산이라고 얘기하면 다 갑니다. 산에 가요. 명산에 오르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명산 오르면 산 바위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김홍연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 김홍연이다. 세상 사람들 나 좀 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알지? 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명산에 오르면 꼭 바위에 이름을 새깁니다. 바위에 이름을 새겨요. 그런데 얘가 작가를 찾아옵니다.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병이 들었어요. 얘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뭐 사람들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가냐면 그 자연 속에서 속세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요. 산 바위에 암장, 산 속에 있는 바위, 불교에 있는 절에서 삽니다. 그래서 얘가 늙어서 나한테 오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글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주긴 했어요. 하지만 쓰면서 내가 얘기합니다. 야!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건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와서 네 이름을 좀 어떻게 좀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즉 훌륭하게 살았다면 네가 부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기록해 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훌륭하게 살려고 하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힌트가 주면 머리를 기른 스님이 사는 암자. 머리를 기른 스님이 사는 암자. 불교의 스님은 어떻게 해서 빡빡 머리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머리를 기르고 있대요. 그거부터 좀 이상하죠? 사실은 얘가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은 아닌데 아까 살다 보니까 온갖 죄들을 많이 하죠. 막 살았잖아. 말자잖아.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산에 있는 절에서 사는 겁니다. 뭐예요? 머리니까 머리털이지, 머리털. 그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뭐라 그래? 모. 근데 모라고 하지 않고 두 글자로. 모발. 그렇죠. 그럼 뭐야? 승. 암자. 암정. 바위. 이란 씨. 발승암기입니다. 발승암기. 자, 이 발은요, 모발, 머리를 얘기하고요. 이거 모발을 얘기하고, 이건 스님을 얘기하고, 요것은 암자,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기라는 장르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새로운 인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뭘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록되는 거야. 이놈아, 요런 얘기였네. 됐냐? 누구 거야? 아니에요. 박지원의 발승암기였습니다. 자, 이놈은 여기까지 같이 해줘야겠고, 자, 그 뒤에 문제가 1, 2, 3, 3개 있네요. 후딱 해결. 나 씨, 그러니까 자꾸 전화질을.